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스리 1월 14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이런 기침은 처음 해보는데요. 다른 데는 정말 멀쩡한데 기침만 합니다. 약을 먹으면 병든 병아리 같은데 약을 먹어도 기침은 하고요. 기침을 하다 오후 시간이 되면 목이 쉽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해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약을 살짝 바꿔줬거든요. 근데 그놈의 약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수요일 날 다시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을 좀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과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라고 했는데 일단 제 기침이 좀 많이 나은 다음으로 조금 밀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월 13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간략하게 점검할 거고요. 유튜브에 우리 영진님이라고 보이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딸을 두신 아빠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경제에 관련돼서 돈에 관련돼서 강의를 나가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특히 저는 이제 전문 분야가 주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의 굉장히 강의비가 비싼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비싼 강의를 돈다방 미스를 통해서 들으시고 계시는 거죠. 자, 우선 오늘 가열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지금 25분 이내가 돼야지만 유튜브 업로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번 나가볼게요. 1월 13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3%, S&P 500이 0.40%, 나스닥이 0.71% 상승했습니다. 대형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자, 대형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는 뒷부분에서 다시 정리할 거고요.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12월 수입물가지수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12월에 59.2였는데 1월 달에 64.6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주식시장이 막 따뜻해지고 막 뜨거워지려고 하니까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는 인간의 욕망이 같이 뜨거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12월 대비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연준 의원들이 주식시장에다가 계속 독서를 퍼붓고 있는지 제가 거기에 대한 이유는 앞부분에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은행주 실적을 체크해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 놓으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한 일주일 전부터 은행주들에 대한 실적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돈다방 미쓰리를 통해서 알게 되셨던, 아니면 다른 경제방송에서 체크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 전부터 저기 1월 달부터 이제 1월 중순부터 미국의 어닝 시즌인데 대형은행주 실적 안 좋다잉? 이렇게 실적 경고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S&P 500 기업들의 이번 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1% 이렇게 마이너스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얻게 된 여러분들께서 뭐야, 실적 안 좋아, 뭐야, 이거 엉망이네, 또 하락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초초초 주린이고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한 걸음 먼저 생각해야죠. 왜 일주일 전에 대형 투자은행들의 실적 경고가 나왔을까? 왜 이번에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할까? 물론 예상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상치는 예상치일 뿐입니다.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기대감을 없애버린 거죠. 다른 말로 포장해서 눈높이를 겁나게 낮춰놓은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죠. 지금 주식시장은, 특히 뉴욕 증시는요, 제가 하락시킬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닝 시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특히 하반기에 그렇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미국은
감당할 수 있는 부채가 있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 미국이 꽤 많은 기업, 꽤 많은 개인들이 지금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있겠죠. 그랬을 때 이자가 올랐으니까,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들도 분명히 이자 부담이 커졌을 겁니다.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런데 지금 어닝 시즌이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 커졌죠. 거기에다가 경제 지표 발표되는 거 보면 안 좋다 하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를 아예 낮춰놔버리면 그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고요. 매출액이 부진했는데 순이익이 예상치를 윗돈다든가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라든가 이렇게 1월 달에 발표되는 어닝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예쁘게 포장할 수 있는 어닝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은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서 12월 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닝 시즌이 돌아왔을 때 은행주들의 실적을 발표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어닝 시즌을 그러니까 은행주를 포함한 어닝 시즌의 눈높이를 엄청 낮춰놓고 그리고 그 정도에 어느 정도 부합했을 땐 실적이 좋다라고 포장하면서 1월달 주식시장을 끌어갈 것 같죠. 자, JP모건이요. 예상치에 윗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완만한 침체를 예상했다. 그래서 은행의 대손 충당금 규모를 전분기 대비 49%씩이나 증가시켰다라고 하니까 뭐야 은행이 완만한 침체라는 거 고려해서 대손 충당금 규모 늘렸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심리가 발동해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3% 이상 하락했었는데요. 2% 플러스로 상승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예상치를 윗도는 실적.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장 초반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종가에는 2% 이상 상승했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감소했는데 영업수익이 예상치를 상회해서 1% 이상 상승.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부분의 악화로 순이익이 50% 급감을 했는데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50%씩이나 급감을 해서 장 초반에 5% 이상 하락을 했는데 막판에 3% 플러스로 반등했죠. 제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이 조금 너무 뜨거우니까 소비자 물가지표도 예상치만큼 나왔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표가 그만큼 나왔으니까 그만큼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선반영해서 1월 달에 지금 상승 랠리를 타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뭔가 좀 시원하게 소화기를 한번 쓰지 않겠는가. 시원하게 뭔가 이렇게 좀 열기를 식히는 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은행주의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장중에 얘네들이 소화를 시켜버렸어요. 일명 아름다운 조정을 장중에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적들을 보면 예상치를 윗돈다고 했지만 예상치는 이미 눈높이를 크게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감소됐지만 영업수익이 상회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지금 예쁘게 포장하고 있고 하물며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부분의 악화로 순이익이 50% 급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다른 은행주 다 뛰니까 지도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3%로 반등한 겁니다. 그러면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그룹이나 웰스파고나 장 초반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씩 하락하던 녀석들이 그 마이너스로 훅 빠져서 시원하게 한번 열기를 식히고 종가에 뉴욕 증시 다시 상승시키려고 하고 바람을 타고 플러스로 전환돼서 마감된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은행주 실적 발표를 가지고 뭔가 이 열기를 식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중에 소화시켜버렸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생각 외로 굉장히 뜨겁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물론 여러분 은행주가 이렇게 뭐 실적이 이런 식으로 발표됐다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은행주는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아마 작년 10월 달에도 했었을 겁니다. 작년 10월 달은 어떻게 했냐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뉴욕 증시 뺄 생각이 없다. 그래서 9월 말부터 제가 10월 달 뉴욕 증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10월 달 초반에 경제지표, 고용지표 같은 거 잘 포장했고요. 그리고 어닝 시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눈높이 엄청 낮춰놓고, 그리고 뭐 매출이 안 좋으면 순이익이 좋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그때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웬간하면 은행주들의 실적이 나쁠 이유가 없거든요. 특히 어닝 시즌의 첫 스타트를 끊는 은행주들은요. 여러분 은행이 뭐 망한다라는 얘기 있습니까? 물론 망하기도 하죠. 그러면 은행이 망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IMF급의 위기 그런 거죠. 그만큼 은행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예, 예대마진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반영이 되고 대선 충당금 다 챙겨놓고, 그리고 미국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형은행주들 실적이 쇼크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은행주 실적 안 좋을 거예요 라고 눈높이를 엄청 낮춰놓고 거기 대비 잘 나오니까 지금 지난주 소비자 물가지표 때문에 상승했던 그 랠리를 은행주가 지금 받아먹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또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럼 이대로 그냥 가느냐? 그러진 분명히 않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2018년, 2019년과는 다릅니다. 그리고요, 지금은요, 언제 어디선가 튀어나올 악재들이 사방팔방 지뢰처럼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히 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시장은 여러분들을 조심시키지 않을 겁니다. 흥분시킬 겁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제가 약기운 때문에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뉴스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당분간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그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1월달 증시 1월 효과 없다, 뭐 2050 간다 이렇게 개 헛소리 나불거리던 애널리스트들이 갑자기 정색하고 나타나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야? 12월 달에 옌병을 지네들 말 믿고 손절하는 개인들 뭡니까? 그때 전문가들 말 듣고 주식 안 사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 뭡니까? 하여튼 그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여튼 애널리스트들인데 뭐 여하튼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인간 지표라는 게 있어요. 뉴스에서 주식 시장이 만약에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 막 며칠 전부터 폭락하고 막 그랬을 때 뉴스에 안 나오다가 갑자기 뉴스 헤드라인에 오늘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바닥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주식시장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더 갈 수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단기 꼭지예요.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명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하튼 우리는 이제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는 잘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적은 오히려 은행주는 스타트를 잘 끊어줬는데 앞으로 발표되는 어닝 시즌은 오히려 눈높이를 낮춰놨지만 눈높이를 낮춰놓은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그 리스크를 하나 체크를 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그 영진님의 질문에 답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또 다른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방송에서 다음 주 증시 전망 얘기해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진님이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윤정졸리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딸들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딸들한테 주식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계좌를 만들고 10만 원씩 입금시키고 애들한테는 수익 나면 전부 다 용돈 쓰라고 했는데
종목이나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언이나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그 밑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예,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린다면, 자,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나도 그렇게 비슷한 자녀가 있는데 얘네들한테 경제에 대한 공부를 좀 시켜주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특히 뭐 은행이야. 적금이야 뭐. 돈 아껴가지고 적금 들면 되는 거죠. 그죠? 적금 들다가 뭐 비과세라든가 아니면 금리 조금 높은 거라든가 뭐 세제 혜택이 있는 거나 조금 더 좋은 금융상품이야 뭐 골라서 가입하면 되는 건데 주식은 은행의 적금과는 다른 시스템이잖아요. 자, 은행에 증권계좌에다가 10만 원을 넣었다. 아마 대부분 우량주 사면 좋잖아요. 뭐 지금 삼성전자 뭐 만만하지 않습니까? 10만 원 미만이 있으니까 삼성전자 사라고 하세요. 이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저는요. 주식이라는 거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와 함께 돈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이라는 건 무섭다. 돈이라는 건 아껴 써야 된다. 그리고 돈은 잘 써야 된다. 투자도 잘해야 된다. 뭐 기타 등등 어떤 돈에 대한 정의, 돈에 대한 그런 그 교훈이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특히 주식이라는 거는요. 잃을 수 있다. 솔직히 저는요, 이거는 뭐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고 진짜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면 이 영진님의 두 따님이 처음에 주식을 사서 전 손실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잃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배워야 되거든요. 잃어봐야지만 조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주린이 분들이 주식은 처음에 조금 주고 나중에 많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린들이 처음에 주식했을 때 유동성 끝자락에 들어가니까 계좌에다가 입금하고 주식 사고 처음엔 조금 돈을 벌거든요. 나는 주식의 천재일세 그리고 막 거기다 그때부터 막 돈을 때려놓고 하다가 이제 골로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처음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잃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잃을 수도 있구나 하다 보면 그 처음에 느꼈던 그 손해에 대한 충격이 앞으로 매매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식을 가르쳐 줄 때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두 따님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지게 될 경제 활동인이 아니겠습니까? 예비 경제 활동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주식이란 무엇인가? 물론 이론적으로는 회사,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막말로 사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뭐 대한민국 이렇게 허접한 주식시장, 김건희가 막 주가 조작해서 돈 벌고 이런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고 나발이고 뭐 이런 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혀요. 그러나 두 따님은 미래 대한민국의 이 허접한 금융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앞으로 미래 경제인이다 보니까 처음 스타트부터 그런 인식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뭐 테마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테마가 그냥 기대감뿐으로 끝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쨌든 그 테마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우리 영진님처럼 두 딸이 있었다면 저는 실제로 그 따님들이 물건을 사고 그 산 물건의 기업에 직접 투자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초등학교 5학년이랑 중학교 2학년이면 아직 학생이니까 문구, 공책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럼 문구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입니까? 모나미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트 같은 거 살 때 이거 모나미 거야. 그럼 이런 모나미라는 회사가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네가 이 노트를 하나 공책을 하나 삼으로써 너는 이 회사의 뭐 매출을 증가시키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사면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지. 그럼 이 회사의 주식 가치가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문구는 모나미가 있습니다만 뭐 속옷 같은 경우는 쌍방울도 있죠. 음식 겁나 많습니다. 뭐 오뚜기, 뭐 빙그레, 아이스크림, 뭐 나중에 그 따님이 커가지고 제 나이 됐을 때 막 소주 한 잔 마시면은 뭐 진로 같은 것도 다 있잖아요. 그리고 콜록콜록 기침을 한다. 병원에 가면은 처방전을 줘주죠. 그럼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 가면 뭐 합니까? 약 사잖아요. 제약회사 상장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이요? 뭐 LG전자,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뭐 겨울 됐는데 추워. 아빠 추워. 그럼 히터 하나 사자. 이게 어디 거야? 신일전자 거야. 이렇게 직접 그 따님분들이 그 회사의 물건을 소비해서 소비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 원하는 거를 사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식이 나중에 올라가든, 예를 들면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슨 얼어줄 놈의 기업 가치예요. 그것도 굉장히 세력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어차피 10만 원 가지고 10만 원으로 뭐 두 따님이 뭐 재벌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그 10만 원 가지고 주식에 대한 거 그리고 경제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10만 원을 가지고 그 따님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상장 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그들 중에 따님한테 한번 골라보라고 하는 거죠. 너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어느 회사가 잘 될 것 같니? 그러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학기 초잖아요. 학기 초에는 뭡니까? 이거 되게 이론적인 얘기예요. 학기 초에는 신학년으로 올라가고 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공책이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공책이 많이 팔리면 모나미의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님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종목을 골라서 직접 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죄송합니다만 25분 내로 끝내야 되니까 빨랑빨랑 진행을 할 테니까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미쓰리 그 내용 너무 좋아 그럼 제가 이거 특집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다시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10만 원을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용돈으로 쓰라 그랬는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용돈 좋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수익 나면 무조건 수익금 빼서 본인을 위해서 쓰세요. 미쓰리를 믿어준 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해서 칭찬하고 돈 벌었다라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만끽하고 주식은 이런 맛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후원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주식으로 돈 벌어서 그냥 용돈으로 써라고 하는 거는요. 주식을 조금 이렇게 잘못하면은 좀 자칫하면은 조금 안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론 용돈으로 써도 좋죠. 그런데 뭐 얼마가 수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따님들이 이러면 모나미 같은 경우에 되게 단가가 지금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따님들이 삼성전자 같은 거 단가가 높은 거를 10만 원짜리 이상을 사고 싶어 하잖아요. 아빠, 나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건데 내 이 회사로는 10만 원 가지고 주식을 못 살 것 같아. 그럼 아빠가 거기다가 돈을 더 넣으실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방법으로는. 그랬을 때 만약에 수익금이 생기면 그 수익금을 일단은 저금을 하게 하는 거죠. 미쓰리가 제안하는 것처럼 10만 원이면 그 중에서 단 10,000원의 수익이 나더라도 일단은 다로 빼놔서 요즘에 증권회사에 그 CMA 계좌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CMA로 빼놓는 거죠. 그래서 따님이 나 이 종목을 사고 싶은데 이거 10만 원 이상인데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그 수익금 모아놨던 돈을 갖다가 다시 재투자금해서 일명 총알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목돈을 늘려가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 뭐냐 하면 수익이 너무 쥐 오줌만큼씩 난다 그랬을 때는 뭐 이럴 수 있죠. 아빠가 그냥 돈을 바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심부름 같은 거를 시켜서 특별 심부름을 시켜서 특별하게 용돈을 더 주는 거죠. 너 투자금 더 늘리려면 아빠 이런 심부름을 해. 그래서 그 심부름을 한 다음에 용돈을 줘서 그 용돈으로 투자 금액을 늘리게끔 만드는.
그래서 돈에 대한 어떤 가치와 개념과 조심성을 같이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시간이 너무 넘어가고 있으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방송 내용이 겁나 재밌다.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특집으로 한번 방송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음 주 증시 전망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리스크 하나 꼭 전해드릴게요.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